네, 이번 시간에는 자산, 자산에 대해서 회계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 관련해서 아주 회계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짧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음, 자산을 정의하려면 이제 확실하게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자산 정의.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이쪽이 자산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부채, 그다음에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자산 asset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current asset, 그다음에 non-current asset. 그 두 개 나눠지는데 non-current asset 중에서는 이제 current asset하고 non-current asset을 두 개를 이제 나누는 기준은 뭐냐? current asset은 이 asset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익을 우리가 1년 이내에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current asset인 거고요. 그 다음에 non-current asset은 이 자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용이 1년 이후에 도래할 경우는 그런 자산들은 non-current asset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1년 이상 경제적 이익이 도래하는 시점 1년 이상이라는 게 이제 long-term investment가 있겠고요. 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죠. 그 다음에 PP, plan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이거는 이제 사용을 직접 투자 목적이 아니고 사용할 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fixed asset이나 아니면은 고정자산이죠. fixed asset, 고정자산이나 tangible asse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land, building, 뭐 equipment, machinery, 그다음에 leased asset. leased asset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동차를 만약에 리스를 해서 회사 법인 차량으로 쓰고 있다. 그것도 PPE에 속하는 것이겠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angible asset이라고 있죠. intangible asset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intangible asset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goodwill, 뭐 영업권 같은 거, 영업권, 아니면 뭐 패턴트, 특허권, 형태가 없죠. 피지컬한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ther asset, 다른 자산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other asset은 대표적인 거는 여기 PP에 있는 것들 중에서 other asset으로 이렇게 재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중급회에 가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자산 손상이 된 경우,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자산 손상이 된 경우는 이 PP에서 other asset을 보낸다. 근데 사용할 목적으로 있는 자산의 자산 손상이 아니고 처분이 결정된 자산 매각이 결정된 그 자산에 대한 자산 손상을 얘기를 할 때는 other asset으로 보냅니다.
요거는 지금 뭐 기초니까 너무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건 좀 혼란스러우실 테니까 이거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항목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산을 정의하기 위해 첫 번째로 조건은 뭐냐면, 이 자산들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을 의미하죠. 기업이.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소유를 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법적인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실체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있던 리스가 그런 거죠. 리스 에셋, 아까 PP 얘기할 때 제가 리스 에셋을 얘기했었는데, 이 리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법인 차량들,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 거는 아니지만 리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실은 리스를 해준 회사의 소유권이지만 우리가 빌려온 거죠. 하지만은 경제적인 실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 차량도 우리 자산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자산을 얘기할 때 이런 말들을 이제 하잖아요. 저희 종업원들,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입니까? 임직원들이? 자산 아니죠. 자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회사가 소유한 게 아니고 종업원들은 고용 계약을 근거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왜 회사가 임직원들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산의 정의로 치자면 틀린 말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그건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자산은 아니라는 거.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자산은 취득원가주의를 따르죠. 취득원가주의를 따르는 것들. 이제 취득원가는 하나의 약속이죠. 취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가졌다라는 뜻이고, 이제 원가는 이제 어떤 것을 가지는데 든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질 때 지불한 비용, 자산을 취득할 때 구매한 가격,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취득원가주의라는 건 회계에서 이제 엄밀하게 이제 약속인데, 그 자산의 시가가 변해도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가 변해도 BS에 계상한 금액은 발렌시트에 계상한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뭐 A라는 자산을 PP라는 자산을 하나 샀어요. 사서 그 살 때 뭐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다고 치죠.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자산의 가치가 기계보다 땅으로 할까요? 네,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을 10억에 샀는데 5년 후 10년 후의 가치가 2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이라고 거기다가 써놓고 자산 쪽에다 10억에다 써놨는데 그 자산을 그거를 5년 후에 기말에 재고 평가를 다시 해서 20억으로 쓰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10억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10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취득원가주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취득원가주의가 초래하는 모순이 이제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취득한 뒤에 가치가 오른 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현대 회계가 이제 이런 모순을 이제 사실 안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티켓몬스터, 아니 피카츄라는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다고 쳐요. 인기 캐릭터. 이 인기 캐릭터를 뭐 A라는 회사가 피카츄라는 인기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A라는 회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취득 원가는 0이죠. 예. 근데 이제 피카츄라는 인기 캐릭터가 뭐 인기 캐릭터를 만약에 B라는 회사가 뭐 100억 주고 샀어요. 예. 그러면 이 피카츄라는 인기 캐릭터의 B 회사의 취득 원가는 100억이 되는 거죠. 이게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재밌는 거는 A 회사에서는 취득 원가 빵원이었는데 B 회사가 100억으로 사갔다고 B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대자대조표에는 이게 100억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이상하죠. 예.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예. 취득 원가주의라는 거가 그래서 사실 좀 모순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은 뭐 IFRS, IFR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 페어밸류를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산의 가치가 살 때 그 가격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시장가로서 재평가해서 그 가치를 다시 발렌시 상의 자산 항목의 금액으로 새롭게 계산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페어밸류 공정가치가 아니고 일단 IFRS를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거 얘기한 거 아니니까.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산의 정의는 감가상각이 된다는 겁니다. 감가상각.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산 뒤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자산 자체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비용으로 점점점 반영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PC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PC가 수명이 10년 사용하면 가치가 0이 된다고 해요. 10년 사용하면 가치가 0이 된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감가상각해 나가는 겁니다.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산에 계상한 이 PC의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깎으면 10년이면 0원으로 줄어들겠죠? 이거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구매한 가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취득원가주의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 가치가 줄어든 자산은 점차 금액을 적게 계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소모하거나 소비해서 금액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취득원가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부가라고도 하는데 장부가, 북밸류라고 하는데 이 북밸류를 우리 회사의 장부에 있는 그 금액이 소모하고 소비해서 점점 줄어든 것이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PC가 시장에서 갑자기
수요가 확 올라가고 공급이 확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2년 썼는데 2년 썼으면은 이제 가치가 20만 원을 상각해가지고 80만 원에 내가 내 장부에다가 회사의 장부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밖에 나가면 지금 한 150만 원에 거래가 된다. 예. 근데 그거랑 상관없다라는 거죠. 상관없이 어, 자산 평가액이 올라도 재무상태표상에서 금액을 대차 대조표상표에서 금액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산의 정의 네 번째 자산 손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산 손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산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자산이 데미지를 먹었다는 겁니다. 자산 자체가 데미지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자산의 가치가 데미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산에 투자했는데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전액 회수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었는데 뭐 배터리 생산 기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갑자기 전기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예, 다시 회복 불능할 상태. 그러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생산 기지를 철수해야겠죠.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자산들은 사실 손상된 거죠. 예, 자산을 아직 소비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투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만큼만 자산을 금액을 줄여서 기재를 한다는 겁니다. 음, 이게 투자 회수라는 생각이 입각한 규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 손상이 되면 아까 잠깐 여기 제가 PP가 other asset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자산 손상을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자산이 손상이 됐다고 자산이 손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앞으로 계속 쓸 자산이 손상됐다고 평가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 내가 자산을 매각해버리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산이 손상되는 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회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아직 회계가 처음이면 그런 얘기는 아직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니까. 자,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 그다음에 취득 원가주의를 약속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산의 가치가 손상됐을 때에 또 그게 그 손상된 만큼을 또 반영을 해서 재무제표에 발렌시트에 적용을 한다. 오늘 자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